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상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49강 자기견의 8번째 문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부터 보도록 하죠.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그냥 천자 내외네요.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그럼 제시문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제 글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시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논제가 물어보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따져보죠.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 보통 어떤 인과성이라고 할 때는 A라는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B가 나타난다. 어때요? 인과관계입니다. 상관관계는 그 인과성의 정도가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조금 더 느슨한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과성과 상관성인데, 최근에 이제 과거의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인과성을 조금 정확히 찾으려고 했다면, 최근에 이제 AI가 발달하고 통계 학문이 발달하면서 상관성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죠? 자, 공감과 도덕적 실천이 상관관계다. 그러면 어떤 답이 있어요? 상관관계. 자, 답을 한번 해봅시다. 상관관계에는 어떤 게 있나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아무관계 없음. 그죠? 자, 공감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도덕적 실천을 하는 것도 높다. 저 사람 진짜 불쌍해라는 어떤 느낌을 내가 더 많이 공감하면 할수록 저 사람을 도와줄 확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도덕적 실천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착한 짓입니다. 착한 짓. 그죠? 자,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입니다. 내가 지하철에서 불쌍한 사람을 만났어요. 진짜 불쌍해. 라는 느낌을 갖더라도 도덕적 실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공감과 도덕적 실천은 아무 관계 없거나 반비례죠. 하여튼 비례 아니면 아무 관계 없음.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즉, 공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안 도와주고, 반비례라고 하는. 그럼 공감을 적게 하면 도와주는 게 되잖아, 반비례는.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 아무 관계 없음에서 비례 아니면 아무 관계 없음. 이 두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반비례는 상관관계에서 반비례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애매하잖아. 공감을 적게 하면 많이 도와주고, 그죠? 공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안 도와주고, 이 반비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반비례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례 아니면 아무 관계 없음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쓸 때 어떤 경우에는 비례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 관계 없음을 쓰거나, 아니면 공감과 도덕적 실천은 비례 관계를 띠거나 아무 관계 없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참고해야 될 것들을 명확히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감과 도덕적 실천에 관한 어떤 상관관계를 쓰라고 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전쟁을 피해 고향집에 돌아온 나는 하루 종일 독서와 사색에 빠졌다. 고향집에 와서 독서와 사색에 빠졌다. 전쟁을 피해서. 그런 가운데 사방에서 들려오는 괴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가슴에 사무쳤다. 이 사람은 공감 능력 쩌네요. 어떤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을 독서를 하는 나에게 사무칠 정도로 오잖아요. 고아의 배고픈 울음은 그치지 않았고, 노파는 이불도 없이 밤새 웅크려 있었고, 몹쓸병에 걸린 자들은 허리를 조아려 구굴했다. 나는 이들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에 하루하루 탄식을 지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어떤 한 사회의 아픔, 고통에 대해서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들 자신이 괴로운 것일 뿐 나와는 무관한 일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동요시키는가. 천지의 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혈맥의 온몸을 통하듯이 모든 사람의 천지의 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지위의 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프면 나 또한 아플 수밖에 없다. 그죠? 인이죠, 인. 그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이죠.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잖아, 측은지심. 아니, 아무런 관계없는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아이고, 도와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게 측은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피해서 고향으로 와서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전쟁통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온 세상 모든 인류는 나의 동포다. 겉모습은 서로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날 수 없더라도 나는 책을 통해 저들의 사상을 접할 수 있고 세계 속에서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여 여러 나라의 예술을 확립하기도 한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서로 그들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그들이 처참하면 나도 처참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끌어당기는데 어찌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인간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공감은 어떤 거시적인 차원, 넓은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나는 열강의 약소국을 침략하는 난세에 태어나 계급과 인종의 남녀 사이의 억압으로 인한 세상의 괴로움을 목격했다. 내 생각으로는 모든 차별을 없애는 대동의 도야말로 모든 사람을 이러한 괴로움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동사회죠. 공자가 말한. 그렇죠? 대동의 도야말로 이제 모든 사람의 어떤 괴로움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대동의 도를 이루자면 차별을 낳는 가족이나 국가 역시 없애고 없애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가족이 있으면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탐욕을 부리게 되며 불우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 질병과 추위, 굶주림, 무식함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가족과 국가의 구별을 넘어서 온 세계의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대로 나가야 한다. 결국에는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세계의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어떤 공감을 이루어야 된다를 이야기하네요. 그죠? 공감의 확장을 통해서 어떤 윤리적 실천을 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가제시문의 어떤 핵심입니다.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어떤 상관관계. 그러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로 막 열려 있기 때문에 공감만 한다면 어때요? 적극적으로 공감만 한다면 우리는 윤리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라는 어떤 논리로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보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오래도록 만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일본인 1000명의 익사나 러시아인 2000만 명의 기악에 관한 기사들, 내 아내의 배인 손가락과 위통에 시달리는 어린아들의 찡그린 표정만큼 나의 동정심을 자극하지 못한다. 이 글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관심에 따라 달라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관심의 원근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관심의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내가 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 관심이 있어. 그럼 미국에서 벌어진 어떤 게임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메이저리그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추신수가 야구하는 걸 보면서 관심의 원근법. 관심이 크면 클수록 가까이 느끼고 멀면 멀수록 어때요? 가깝게 못 느끼고 공감이 못 된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의 원근법, 즉 인간의 공감은 원근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은 모두 천지의 기랑 연결되어 있다. 인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공감을 폭넓은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를 말하는 게 가입니다. 그죠? 어떤 이들은 사랑이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확산되고 더불어 사랑의 가치도 증대된다고 생각한다. 자기애보다는 동료애가, 동료애보다는 조국애가, 그리고 조국애보다는 인류애가 더욱더 가치 있다라고 본다. 자, 이 주장을 하는 게 전형적인 가네요. 지금 가와 나는 그런 점에서 반대 제시문입니다. 그들은 관심의 거리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사랑을 제각기 참되다고 인정하지 않고 단지 사랑이라는 동일한 집합의 양적 확장
산물로 여긴다. 즉 강도와 양상을 달리하는 여러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단 하나의 사랑을 그 가치를 중대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과 사랑의 가치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사랑의 대상에 속한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에 대한 관심의 거리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넓은 인류에 대한 사랑, 뭐 어쩌자는 건데, 이 사람의 말로 하면 인류에 대한 사랑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에 대한 사랑,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은 어때?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가족에 대한 나의 사랑에서 인격적 가치로 간주되는 것이 더 확장된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서는 그러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속한 집합의 크기나 그 집합 속의 사람 수와는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의미상의 거리. 관심의 원근법이죠. 의미상의 거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관심의 원근법입니다. 의미가 가까우면, 내가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크면 클수록 가깝고, 부여하는 의미가 작으면 옆에 있어도 남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속박된 어떤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인간들은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국과 인류보다는 구체적인 가치의 내용을 개인에게 적용해 둔다. 민족보다는 인류를 사랑하는 일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은 좁은 범위의 사랑밖에 하지 못합니다. 사랑에 속한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관심은 멀어지고, 좁으면 좁을수록 관심의 정도는 올라간다. 따라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감과 도덕적 실천은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리의 관심의 거리, 관심의 원근법에 지배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즉, 우리가 가까이 공감, 의미상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훨씬 더 많은 도덕적 실천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 제시문에서 중요한 어떤 단어는 관심의 원근법, 의미상의 거리,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겠네요. 자, 달을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의 끝에서 희망의 파란 봄이 우리 몰래 우리 세상에서 오듯이 우리들의 보리들이 새파래지고 어디선가 또 새풀이 돋겠지. 이제 생각해보면 당신도 이 세상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네요.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한 지난 몇 개월 동안 아픔을 가졌으나 참된 아픔으로 세상이 넓어져 세상 만사가 다 보인다. 당신이랑 열심히 사랑을 하다가 이제 헤어졌어. 그래서 아픔을 느낀 거예요. 아픔을 느꼈는데 그 아픔의 결과가 어떻다라고요? 세상이 더 넓어져서 세상 만사가 다 보이고 사람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다 이뻐 보인다. 그리고 소중하게 다가오면 내가 많이도 세상을 살아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시련의 상처를 겪고 살아낸 것 같고, 그래서 뭐가 된 것 같다? 어른이 된 것 같다라고 해요. 그죠? 내용은 당신과 이별을 하면서 내가 어른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으로 하여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나와 모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을 만남으로써 내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무관하지 않다. 당신과의 어떤 이별에 대한 경험이 내가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네요. 그죠? 어떤 시련의 상처입니다. 그죠? 시련. 이별의 어떤 상처로 얘는 뭐가 된 거야? 어른이 됨. 성숙했네요. 그죠? 성숙.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고맙게 배웠다. 당신의 마음을 애틋이 사랑하듯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랑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랑한다. 자, 이 시는 뭔 얘기예요? 지금 이별을 했는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뻐 보여요? 시련을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이별을 했어. 근데 둘이 커플이 지나가 알콩달콩 하면서 열받지. 저 나쁜,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욕을 할 거 아니야. 나는 이별을 해서 슬퍼 죽겠는데 쟤네들은 왜 저 지랄이야 이러면서 욕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렇게 이별 시련의 상처를 통해서 어른이 되고 성숙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는데 왜 이뻐 보일까?
세상이 왜 시련의 상처로 더 넓어 보일까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를 읽을 때는 그 이유를 왜 세상 만사가 더 넓어 보일까? 그럼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이죠, 경험. 어떤 경험이죠? 시련의 어떤 아픔이죠. 그런데 이 시련의 아픔은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사랑하고 이별을 해보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세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공감과 도덕적 실천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시련을 하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시련의 상처를 겪은 사람이라고 공감을 한 거예요. 공감.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또한 나처럼 이렇게 시련의 아픔을 경험을 했고, 경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이구나, 나처럼.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떠니, 이 정도의 아픔, 이 시련의 상처,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구나 라고 얘는 깨달은 겁니다. 공감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죠. 그러니까 어때?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재시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공감의 정도가 어떻죠? 비례 관계입니다. 다재시문. 그죠? 나재시문은요? 반비례죠, 반비례.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많이 공감해서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고, 그죠? 먼 사람은 공감을 못하니까 도덕적 실천을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도덕적 실천입니다. 도덕적 실천이 거리의 반비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는요. 이건 인간은 모든 천지의 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알기만 하면 딱 그냥 도덕적 실천을 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넓은 범위의 어떤 도덕적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어때요? 좁은 범위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 같은 경우는요, 경험을 통해서 좁은 범위의 공감을 하고요. 좁은 범위의 공감을 하고,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넓은 범위로 확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프레지 한글이 자꾸 깨져서 이거 어떻게 하냐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지 창에서 한글을 입력하고 다시 돌아오면 한글이 다시 입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전부 다 한글을 띄워서 작업을 했는데 이런 방법을 좀 알게 됐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나 다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개를 까거나, 그죠? 두 개를 까면서 하나를 지지하고, 그죠? 그런 형태로 쓰면 되겠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괜찮아요. 인간인 이유는 가처럼 인간은 공감을 넓은 범위에서 하고, 다른 동물들과 다른 차이점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까지 모두 인간은 느끼고 경험하고 정서적 유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아니냐. 그런 점에서 넓은 범위의 공감과 넓은 범위의 도덕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전지구적으로 세계화된 상황에서 한쪽에서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뭔가 살이 뒤죽뒤죽 쪄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떤 넓은 범위의 도덕적 실천을 고려하는 것은 인류에게 필요한 어떤 요소다. 인류가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다
라고 하면서 나다를 까면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나를 선택해서 논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감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할지라도 이것은 좁은 범위에서의 어떤 내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턱대고 대략 답도 나오지 않는 인류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다와 가보다는 나가 바람직하다. 왜? 구체적인 어떤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다처럼 우리가 공감을 통해서 도덕적 실천을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현실에서 구체적인 어떤 경험. 그래서 다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경험입니다. 경험. 알겠죠? 가에서는 어떤 천지의 어떤 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공감을 점점 확대해 나간다면 좁은 범위부터 넓은 범위까지 그 도덕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낼 수 있을 것이다. 가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나는 너무 범위가 좁아서 어떤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 다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은 좁은 범위에서부터 넓은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다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자신의 견해를 쓰는 과정에서 가나다 중에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 두 개를 까면서 자기의 논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공감과 도덕적 실천, 특히 제시문들은 어떤 도덕적 실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도덕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가에서는 차근차근 제가 뭐 형광펜으로 하나 칠을 해보면요. 도덕적 실천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좀 보면 천지의 기랑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죠? 나에서는요. 어떤 관심의 원근법, 이 중요한 키워드, 이런 단어를 빼먹으면 감점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다는 시니까 시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아픔은 컸으나 세상이 더 넓어졌다. 아픔이 컸다라는 말은 내가 경험이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그래서 가나 다를 이런 식으로 조금 중요한 키워드를 잡고 공감, 공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아니면 도덕적 실천을 더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를 이제 논술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을 쓰는 과정에서 도덕적 실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감, 제시문에서 나타난 공감들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상관관계를 물었으니까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비례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히 제시하면서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자기 견해를 쓴다라고 할 때는 문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좋아요.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는 가처럼 되어야 한다. 가가 가장 바람직하다.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는 나가 가장 바람직하다. 자신의 견해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견해라고 할 때는 앞부분에 생략되어 있어요.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에 대한 뭔가 바람직한 방향 혹은 방안에 대한 어떤 자신의 견해를 써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다?를 묻는 문제로는 잘 안 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글자 수가 너무 길어. 그거는 설명문이 되잖아. 자신의 견해니까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글이 좋다. 알겠죠? 자, 이렇게 설명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건 논법닷컴으로 질문 주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49강 자기견해 8번째 문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